메비우스 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죠. 팀장님, 이 프로젝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야, 얘기하라고 해놓고 왜 안 받아들여줘? 팀장님, 혹시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 상황에 맞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피드백은, 내가 하는 의견은 무시가 되지? 왜 받아들여지지 않지? 라고 하면서 고민이 되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비판적 사고할 수 있는 올바른 피드백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권영희 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앞 시간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협업 능력 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비판적 사고 시간인데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건요, 파트너십을 지닌 팔로워에게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고 우리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파트너십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성장하자라는 뜻의 비판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판적이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안 좋은 느낌들이 있죠. 사실은 비판적, 비난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더욱더 현명하게 올바르게 함께 성장하자라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적절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수용이 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자, 그런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수용이 되지 않을까요? 자, 직장인의 메비우스 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스스로 했어요. 그랬더니 왜 네 맘대로 해? 자, 수동적으로 했더니 왜 너는 꼭 시켜서 해? 그래서 다시 스스로 했더니 왜 네 맘대로 해? 라는 이야기가 무한 반복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런 상황까지 와요. 안 물어봐요. 물으면 물어보라고 하고, 자, 물어보면 너 왜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하면서 메비우스 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죠. 자, 얘기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만 듣는 상황, 절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자, 2014년 자료예요. 자, 10년 전이죠. 자,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응답 가장 많이 해주신 분이 어차피 안 들어줄 건데 얘기해서 뭐해? 라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의견 얘기해봤자 들어주지 않아. 자, 올해. 자, 퇴사 고민의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 이야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회사에서 사실 내가 필요하다, 내 역량이 우수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점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지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니 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구에게만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죠? 네, 그죠? 바로 본인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이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리고 팔로워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열정만 필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받아주는 문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많은 조직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OTT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생각하면 넷플릭스 기업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넷플릭스 기업에서 규칙 없음이라는 책, CEO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책이 출간이 됐었는데요. 이 책 안에는요, 넷플릭스의 피드백 문화 4A 피드백 지침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는 방법 2가지, 피드백을 받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자, 피드백 주는 방법 2가지에는 aim to assist,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피드백을 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걸 어떻게 개선하지? 즉,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판단과 평가의 마음이 사실 가장 우선시 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문제인데? 라고 했을 때 사실 상대방에게 전하는 뉘앙스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뭐다? 도움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액션업을, 구체적인 행동 개선을 제시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이건 문제야 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피드백을 줘놓고 도움을 안 주겠다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한다. 우리는 같은 팀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2번째, 행동 개선 방안까지 전달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는 방법 2가지 뭐가 있을까요? 피드백을 받는 방법, 상대방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자,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하려고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신경 쓰기 어려웠었을 텐데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accept of discard. 자, 수용하거나 거부는 누구의 마음? 피드백을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줬어요. 피드백을 줬는데 수용되지 않아. 그러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피드백, 이 넷플릭스 회사에서는 수용하는 건 누구의 목?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목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피드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문화를 통해서 넷플릭스는 규칙 없음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조직 문화에 더욱더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우선시가 되는, 그리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그리고 많은 조직에서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조직도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고 변화할 준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떻게 피드백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응이 팀장님, 이 프로젝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 드시나요? 조금은 협력적이지 않고, 그죠?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제가 해야 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이 오고 피드백이 온다면 부정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고 협력적이지도 않고 비판적 표현을 하면서 불만은 표출하지만 책임감은 갖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전달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내가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해놓고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뭐야, 얘기하라고 해놓고 왜 안 받아들여줘? 이거는 피드백 문화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은 올바른 피드백으로 한번 바꿔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요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니 함께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방법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뉘앙스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어려울 수 있지. 그러면 나도 한번 고민해볼게 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혹은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는다면 불편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 피드백이 수용될 가능성을 높아지게 만드는 멘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즉 리더 그리고 상사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피드백 5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리더 혹은 상사와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테이션이 되거나 부서가 바뀌는 시즌들 굉장히 많죠. 부서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이 부서는 이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라고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깊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행이 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리더 상사를 위한 피드백도 눈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팀장님 혹시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 라고 해요. 그런데 아니요 팀장님 제가 한번 의견 내볼게요 라고 무조건적인 적극적임은 사실은 불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고 듣고 있는 사실만 솔직하게 해주시는 건데 많은 분들은 경험치가 있잖아요. 회사 생활에서 우리가 근무하면서 본 게 있으니까 추측이나 판단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측, 판단하게 돼서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게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만을 보고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감정이 상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해요. 마음 상하셨어요? 제가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냥 마음이 상한 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마음 속상했어. 나 이거 섭섭했어. 쟤 왜 저랬을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마음 상하시길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다 보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확실하지 않을 땐 말을 하지 마라. 자, 그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조금 본인이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켜봐야 되거나 아니면 선배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해안도 좀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내 피드백이 통하지 않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은 건 아닌가, 추측이나 판단을 하진 않았나 라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이 한번 실습해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